안녕하세요. 한 입으로 두말하시는 염치 없고 뻔뻔한 시어머니와 연 끊고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부모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던데 저희 어머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위트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제가 코미디 영화를 좋아하는데 남편도 그렇다고 하대요. 그래서인지 첫 만남부터 말도 얼마나 잘 통하던지 저희는 딱 3번 만나고 바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 둘 나이 28이었어요. 이후로 저희는 결혼 전 4년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시간 동안 남편도 저도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고 서로에 대한 굳은 믿음도 생겼지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자리에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지요. 처음에 시댁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그곳엔 어머님뿐만 아니라 신우도 있었지요. 신우는 남편보다 6살이 어렸는데 남편 말로는 애교가 많고 착하다대요. 게다가 남편하고 사이도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신우와 친해져서 잘 지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신우는 처음부터 저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왜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보는지 안 좋게 보는지 느낌이 오잖아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일단 어머님께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매우 긴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우의 그 예의 없는 행동에도 기분이 나쁘다 정도로만 생각했지 나한테 왜 저럴까 그런 생각은 깊이 하지 못했습니다. 대응은 더더욱 생각도 못했고요. 한편 그날 알게 된 뜻밖의 사실 하나는 남편의 월급 관리를 어머님이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제가 자기를 혹시 마마보이로 볼까봐 말을 못했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어머님이 당신은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이라며 자책을 많이 하셨다고요. 그러다 한 번은 남편더러 당신이 월급 관리를 해주고 싶다 하시더래요. 남편은 솔직히 어머님께 맡기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어머님이 모처럼 의욕을 보이셨던 일이라 자기가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며 그러면서 남편이 저에게 단호하게 말하대요. 결혼한 이후에는 자기 월급 관리는 무조건 저에게 맡길 거라며 그러니 이 일로 이상한 생각이나 오해는 하지 말아달랍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모아두셨는지 아냐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1억 정도 될 거랍니다. 저는 제가 모은 돈은 8천 정도 있었고 친정에서 6천을 보태주시겠다는 상황이었고요. 하나뿐인 딸이 고생하면서 시작하는 거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출까지 받는다는 전제하에 3억으로 예산을 잡고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주말이고 평일이고 구분 없이 매일매일 발품 팔고 손품 팔기를 한 달, 다행히 저희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했어요. 보고 간 사람이 여럿이란 말에 마음이 급해졌고 당장이라도 계약금을 걸어야겠다 싶었지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어머님하고 일단 상의를 먼저 해야 하지 않겠냐대요. 덧붙이기를 꼭 어머님 말씀을 따르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의하는 척이라도 해야 제가 어머님께 점수 좀 따지 않겠냐는데 그 말이 듣기에 좀 거북하기도 했고 마음은 마음대로 바빠서 내키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하도 남편이 저를 위해 그런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결국 남편 말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저는 주말에 이미 약속이 있었기에 남편 혼자 어머님을 만나 뵙고 오기로 했지요. 하지만 남편이 어머님을 만나고 온 그날 밤, 전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전해 들은지라 정확히 어머님과 남편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1억이란 돈은 없다는 사실이었지요. 그럼 얼마나 있는 거냐니까 4천 정도 있는 것 같대요. 나머지는 다 어디에 쓰셨대냐고 물으니 자기도 똑같이 여쭤봤는데 하신다는 말씀이 다 먹고 사는데 썼다고 그러시더랍니다. 당시 남편이 말하길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어머님은 연금을 받고 계셨고 계단 청소를 다니시며 한 달에 100만 원 남짓한 수입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따로 한 달에 30만 원씩 용돈도 드리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걸론 부족하셨던 건지 아들이 1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돈을 반도 넘게 쓰셨다는 게 솔직히 저로선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남편이 정말 몰랐을까? 그런 의심마저 들었어요.
하지만 소화기에 대고 정말 엉엉 우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이 너무 안 좋더군요. 결국 그 다음 날 남편과 함께 다시 어머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초지종도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번에야말로 상의를 해봐야겠다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님이 보여주신 태도는 제가 예상한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저희에게 미안해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역성을 내시대요. 부모가 먹고 사는 게 힘들면 자식 돈도 좀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저희가 당신을 무슨 빚쟁이 취급을 한다나 어쩐다나 시쳇말로 아주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시니 남편도 저도 뭐라 할 말이 없었네요. 하지만 이내 어머님께선 어쨌든 미안하게 됐답니다. 남편이 이렇게 빨리 장가간다고 할 줄 몰랐고 언젠간 당신이 채워놓으려고 했다고요. 그러면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저희 집을 시댁 근처에 구하래요. 그러면 제가 직장 생활하는 동안 애는 당신이 책임지고 돌봐주시겠다고요. 하나고 둘이고 상관없답니다. 그러면서 요새 애 봐주는 사람들도 한 달에 몇백씩 줘야 한다는데 당신한테 맡기면 저희도 돈을 아낄 수 있으니 좋지 않냐고. 사실 그 무렵 제가 아는 언니 애가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큰 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네요. 그런데 마침 어머님께서 먼저 아이를 봐주겠다 하시니 그 제안이 솔깃하긴 하대요. 남편도 제 눈치를 살피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생각해보겠다 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친정부모님께 말도 못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파혼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남편하고 사이는 좋았고 청첩장까지 나온 마당이었으니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지요. 그리고 파혼한다고 사라진 돈이 다시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파혼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대요. 정말이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고 머릿속에서 별의별 시나리오를 다 써봤답니다. 그러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친정부모님께 다 털어놓았어요. 두 분 더 화가 많이 나셨지만 그래도 친정어머니께서는 아이를 봐주겠다는 약속이 마음에 걸리시는 눈치시대요. 그도 그럴게 저희 친정어머니는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애를 낳아도 도와주실 상황이 못 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결혼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네요. 구구절절 적지를 못해서 그렇지 정말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신혼여행은 둘 다 회사 일 때문에 휴가를 오래 낼 수가 없어서 가까운 제주도로 다녀왔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 다음 날 바로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집으로 가고 싶었지만 신우가 전화해서 한다는 말이 그래도 시댁에 인사는 하고 가야 하지 않냐입니다. 어린 신우가 그러니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나마 시댁이랑 저희 신혼집이랑 가까운 거리였으니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시댁에 들렸네요. 시댁에 도착하니 신우랑 어머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저와 남편의 빈손을 보고는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또 무례하게 굴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아무것도 안 사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순간 어머님께서 이 사람 돈을 그렇게 다 쓰지 않으셨으면 저도 뭐라도 사왔을 거라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순 없어서 시간이 없었다고 둘러댔어요. 그리고 이내 신우가 어머님도 남편도 다 있는 자리에서 또 한 번 선을 넘더군요. 아직 30도 안 된 신우가 애인도 없는 신우가 저더러 한다는 말이 자기가 웬만한 남자는 다 만나봤대요. 그런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자기 오빠만한 그러니까 제 남편만한 남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힘들게 버티신 불쌍한 분이라고 잘해드리래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손이 시누이가 그런 소리를 해도 어이가 없을 판국에 한참 어린 신우가 저한테 잔소리를 하니 저도 더는 못 참겠더군요. 그래서 제 할 도리는 제가 알아서 한다고 아가씨나 잘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아가씨 지금 이러는 거 굉장히 무례하고 어머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 덧붙였고요. 그러자 신우가 얼굴이 벌개져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노려봤고 어머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아무리 신우가 저보다 아랫사람이어도 어머니 믿는 자리에서 신우한테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가 어딨냐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머님 떨어 그러면 신우가 먼저 함부로 말할 때 따끔하게 혼을 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받아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나서서는 이건 신우가 잘못한 거라면서 어머님더러 신우 너무 감싸고 돌지 말라며 상황을 정리하대요. 결국 한 30분도 못 있고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피곤이 2배, 3배로 늘어난 느낌이었지요. 남편은 신우가 아직 생각이 어려서 그렇다며 저더러 좀 이해를 해달라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벌써부터 신우 감싸고 돌 거면 이 결혼 무른다고 했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금세 미안하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에게 제가 어정쩡하게 중간에서 잘하려고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네요. 저희 부부는 4년이란 시간을 만났고 아이도 둘은 낳고 싶었기 때문에 따로 신혼은 갖지 않기로 했어요. 게다가 어머님이 당신이 하나건 둘이건 봐주신다 하셨으니 직장에 대한 제 걱정도 사라졌고 그래서 하루빨리 아기 천사가 찾아와 주기만을 기다렸지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언젠가부터 걸핏하면 허리가 아프다, 손목이 아프다,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으셨어요. 어머님이 계단 청소를 하고 계시기도 했으니 자식으로서 그런 소리를 듣고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신우는 생전 어머님 모시고 병원 한번 가볼 생각을 안 하길래 저희가 모시고 정형외과부터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원인을 못 찾겠다고 하시대요.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그렇고 뭐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요. 그리고 한의원에서도 진맥을 해봐도 딱히 큰 문제는 못 찾겠다 하고 그러니 남편이나 저나 자식 입장에서 속이 터지더라고요. 그렇게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댁에 드릴 게 있어서 잠깐 들렸는데 현관은 열려있고 설마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니 다행히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나더라고요. 어머님께 제가 들어왔다고 인기척을 하니 어머님께서 허겁지겁 몸에서 물기도 안 닦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막 밀어내시는데 순간 생각지도 못한 물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골프채였지요. 골프채 한두 개가 아니라 세트에 집안에서 연습할 수 있는 인조잔디 매트까지 거실에 나와 있더라니까요. 순간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저를 밀어내는 어머님을 향해 버티고 서서는 저게 다 뭐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으신 양반이 이게 다 뭐냐고요. 그랬더니 누가 줬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도 뭐 제가 형사도 아니고 어머님을 취조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제서야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왜 어머님이 종종 골프 브랜드 옷을 입고 계셨던 건지, 시댁에만 오면 골프 채널을 보고 계셨던 건지. 솔직히 어머님이 골프를 치시건 축구를 하시건 그거야 제가 뭐라고 할 일이 아니지요. 오히려 건강하시다는 뜻이니 감사해야 할 일이고요. 그런데 자꾸 그 6천만 원, 그 피 같은 아까운 남편 돈으로 골프를 치고 다니신 건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저희는 그 돈이 없어서 대출도 생각보다 더 받았고 그래서 다달이 나가는 이자도 많은데 그래도 어머님한테 골프를 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저희한테 돈 달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남편한테 일단 상황만 일러두고 알고나 있으라고 했어요. 남편이 저더러 저볼 낯이 없다고 미안하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저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당연히 양가 어른들 모두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축하한다 소리는 하시면서도 애를 봐주는 일에 대해선 이런 방구도 없으셨지요. 솔직히 불안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당신이 먼저 하신 말씀이 있었으니 결국엔 약속을 지켜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다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제가 회사에 출산휴가를 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어머님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서 맥을 못 추시겠다며 무조건 입원을 하시겠다고 고집을 피우셨거든요. 그런데 병원이 뭐 입원시켜달라고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엔 입원은 못 하시고 그저 저희 볼 때마다 앓는 소리 죽는 소리만 해대셨습니다. 어머님의 꾀병이 심각해진 무렵 전 예정대로 건강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요. 육아휴직을 쓸 수도 있었지만 그랬다간 제가 복귀를 했을 때 제자리가 남아있을지 솔직히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어차피 어머님이 봐주신다 했으니까 회사에 복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네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신 어머님께서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습니다. 회사에서 멀쩡히 휴가를 주는데 왜 안 쓰냐면서 기어이 늙은 시애미를 고생을 시켜야 직성이 풀리겠냐고요. 황당해서 어머님이 먼저 애를 봐주겠다 하시지 않았냐. 그래서 집도 시댁 근처에 구하라 하셔놓곤 이제 와서 왜 딴소리를 하시냐고 저도 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약속을 다 지키고 사냐대요. 약속은 원래 깨라고 있는 거라나요.
초등학생들이나 할 법한 소리를 하시는 어머님을 보고는 더 이상 대화를 할 가치가 안 느껴지대요. 그래서 알겠다고, 안 맡긴다고 대신 저희 애 볼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라 소리를 질러버렸네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제 눈에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하고 서운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거든요. 제 자신이 바보 같기도 했고 돈 생각도 나고 그냥 복잡했어요. 그런 저를 본 남편도 생각이 많아진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님더러 그러면 그냥 6천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돈 대신 애 봐준다고 해서 넘어간 건데 이렇게 나오시니 참 곤란하다면서 그냥 자기 몰래 쓴 6천만 원 달라고 그래야 나도 처갓집에 면이 서지 않겠냐고 조용히 따지는데 제 남편이지만 무섭더군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당신을 갖다 팔랍니다. 먹고 죽을래도 6천만 원 없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알겠다면서 그러면 그냥 앞으로는 안 보고 살자고 그러대요. 자기 어머니지만 이렇게 이기적이고 뻔뻔한 양반인지 몰랐다면서 자식으로서 너무 실망스럽다고 서로 더는 보지 말고 살자는 말을 어찌나 담담하게 하던지 남편을 말려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저한테 정말 미안하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육아휴직을 쓰자고 그러대요. 복귀를 못해도 이직은 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 그냥 자기가 다 미안하답니다. 그런 남편한테 차마 뭘 따져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후로 시댁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신우가 일방적으로 어머님과 자기 소식을 문자로 알려오긴 하는데 잘 읽어보면 돈 달라는 소리여서 적어도 저는 대꾸도 안 하고 있네요. 남편도 저한테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입장이라 딱히 어쩌지는 못하고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다행히 친정어머니께서 하시던 일을 정리하시고 육아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매달 200만 원씩 챙겨드렸는데 얼마 전 저희 여행이라도 다녀오라며 그 돈을 고스란히 돌려주셨지요. 언제까지 받기만 하는 자식일런지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언젠간 이 은혜에 보답할 날이 있겠지요?